뭐야? 말도 안 돼. 저기가 인구 1,000만 도시 한가운데라고? 저기 한강이야. 지난번 서울 여행 갔을 때 가봤어. 진짜 저래. 현재 미국 온라인을 들끓게 만드는 한 영상이 있습니다. CNN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인데요. 조회수 2천만 회를 넘어서며 소셜미디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수달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고요.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닙니다. 심지어 흰 꼬리수리가 한강 한가운데를 활공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어요. 이게 정말 서울이야? 라는 댓글이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아니야? 라며 의심하는 반응도 쏟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서울을 다녀온 미국인들은 진짜 맞다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25년간 도시 생태를 취재해온 CNN의 엘리자 레이든 PD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서울로 날아갔거든요. 그런 그녀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엘리자 레이든입니다. CNN에서 도시 생태를 다루는 PD죠. 새벽 3시 아틀란타 본사 회의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서울 한강 드론 영상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강 하구에 탁 트인 습지. 초겨울 물안개 사이로 한 마리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이 길고 부리가 넓적한 하얀 새였어요. 저 새. 멸종위기종 1급이었죠. 이게 서울 한가운데서 촬영된 거라고요?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CNN 국제환경보도 디렉터 모리스 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도시에서 수달, 저어새, 삭, 맹꽁이가 산대. 다큐 한 편 뽑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진 건 돌아오지 않아요. 특히 생명은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8살 때 조지아 외곽 할아버지 농장에서 들었던 청개구리 울음소리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도시는 계속 팽창했고 야생은 계속 사라졌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모리스가 다른 자료를 넘겼어요. 서울시 생태보건 보고서야. WHO에서도 인정한 자료지.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율 세계 1위. 도시 내 생물 다양성 지수 OECD 최상위권. 한강 수질 개선율 95%. 숫자들이 너무 완벽했어요.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도시가 발전하면 생태는 죽는 거예요. 아틀란타만 봐도 그랬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시내에서 반딧불이를 봤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만 남았죠. 그래서 확인하러 가는 거지. 모리스의 목소리에 냉소가 묻어 있었어요. 한국의 그린워싱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고 와.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모리스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서울의 생태복원은 가짜라고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진 생명이 돌아온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없어요. 절대요. 촬영팀은 누구로 할까요? 제이든 르브룩이 좋겠어. 자연 다큐 전문이잖아. 제이든 르브룩. 캐나다 출신 촬영 감독이죠. 도시 소음에 유독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자연에서만 긴장을 풀 수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도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에서 생명이 사라지는 걸 렌즈로 기록해온 사람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료들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 한강의 드론 영상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갈대밭 사이로 스치는 갈색 그림자가 보였어요. 수달이었습니다. 정말 수달이 서울 한복판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큰 맹금류가 날고 있었어요. 흰 꼬리술이라고 자막이 나와 있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도 했어요. 이런 게 정말 가능한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특정 구역에서만 촬영한 거겠죠. 아니면 동물원에서 풀어놓은 걸 수도 있어요.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조지아 외곽 할아버지 농장 근처 개울가에서요.
11월 밤이 되면 들려오던 개구리들의 합창소리. 별빛 아래서 반짝이던 반딧불이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용해졌어요. 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였죠. 포클레인이 들어오고 나무들이 베어지고 콘크리트가 부어졌어요.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밤에 말씀하셨어요. 한 번 떠난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개울가는 여전히 조용해요. 아스팔트 도로가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서울에 가서 증명할 겁니다. 도시 생태복원이라는 건 환상이라는 걸요. 짐을 챙겼어요. 카메라, 녹음기, 생태조사 장비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녹음해둔 개구리 소리 파일도 넣었습니다. 비교용으로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발이었어요. 서울로요. 제이든에게 연락했습니다. 준비됐어? 서울 생태복원의 진실을 밝히러 가는 거야. 제이든이 대답했어요. 언제나 준비됐어. 도시에서 자연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보여주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틀란타의 밤은 네온사인으로 가득했어요. 자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화려한 포장 아래 숨겨진 진실을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녹음해둔 개구리 소리를 들었어요. 25년 전 조지아 개울가의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소리죠. 서울에서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저는 깨닫게 될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비행기 안에서 14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이드는 옆자리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생태복원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노트북 화면에는 한강습지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암사생태공원, 난지습지, 여의도 색강생태공원. 각각의 위치에 복원된 생물종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달 서식지 5곳, 번식지 3곳, 상목격 지역 7곳, 황조롱이 둥지 12곳. 숫자만 봐서는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어요. 11월 중순의 서울, 공기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한국인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자 레이든 씨죠? 한도현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서울시 한강생태복원팀 팀장이에요. 한도현은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현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았어요. 반갑습니다. 이쪽은 촬영 감독 제이든 르브룩이고요. 한도현이 제이든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다른 대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도로를 메우고 있었어요.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한도현이 물었습니다. 암사생태공원이 어떨까요? 수달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한도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이 시간이면 활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택시는 한강변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보였어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 한복판이었어요. 암사생태공원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11월의 해는 일찍 져서 벌써 황혼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암사생태공원이에요. 한도현이 안내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보이는 건 평범한 습지였어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작은 연못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어 보였어요. 정말 여기서 수달을 볼 수 있나요? 제이든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가족 단위로 나올 거예요. 한도현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천호대교 하류 근처에서 자주 출몰해요. 우리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대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물에 퍼졌습니다. 해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갈대 끝이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한도현이 속삭였어요. 들리거든요. 물소리가 정말 들렸어요.
연못 한가운데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물이 찰랑거리는 작은 소리. 그리고 그때였어요. 갈대밭 사이, 물 위에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갈색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길쭉한 몸에 둥근 머리. 물 위를 헤엄치는 모습이 우아했어요. 수달이었습니다. 정말 수달이었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제이든이 급하게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달은 우리를 의식하지 않는 듯 했어요.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입에 작은 물고기를 물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제이든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야생수달이네. 한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급 멸종위기종이에요. 이 가족은 작년부터 여기 정착했어요. 수달 한 마리가 더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작은 개체였어요. 새끼인 것 같았습니다. 2마리가 함께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언제부터 여기 살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어요. 한도현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2년 전부터 목격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한강 수질이 개선되면서부터예요. 한도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 강엔 물고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수달 가족은 30분 정도 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끔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경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자 수달들은 갈대밭 깊숙이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서울이에요? 제이든이 물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예요. 한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 특별히 관리하는 보호구역이겠죠. 일반적인 도시 환경은 아닐 거예요. 다른 곳도 볼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아침 일찍 나오시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더 많다고요? 한도연이 신비롭게 웃었어요. 수달은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본 장면이 진짜였을까요? 정말 야생수달이 서울 시내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제이든이 말했습니다. 엘리자, 오늘 본 거 어떻게 생각해?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 곳만 봤으니까. 하지만 그 수달들은 진짜였어. 연출이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요. 수달의 행동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장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할아버지의 개구리 소리를 다시 들었어요. 25년 전 조지아의 자연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과연 서울에서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한도연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가 말했어요. 야행성 동물들이거든요. 우리는 다시 암사생태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갈대밭은 고요했고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살글 보러 가는 거예요. 한도연이 설명했어요. 2급 멸종위기종이에요. 야행성 고양이과 동물이죠. 갈대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이 질퍽거렸어요. 이슬에 젖은 풀들이 바지를 적셨습니다. 제이든이 야간 촬영 장비를 준비했어요. 적외선 카메라와 망원 렌즈를 꺼냈습니다. 손동작이 조심스러웠어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한도연이 손짓했습니다. 조용히요. 우리는 갈대 사이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어요. 그때였습니다. 갈대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고양이만 한 크기의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고양이와는 달랐어요. 몸에 줄무늬가 있었고 꼬리가 굵었습니다. 살기였어요. 정말 살기 갈대밭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이든이 숨을 죽이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모드였습니다.
살근 우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먹이를 찾는 듯 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기도 했어요. 야생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정말 야생살기예요?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암사와 난지 습지 갈대밭에 서식해요. 지표종이죠. 살기 사라지자 한도연이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을 보세요. 하늘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날개를 펼친 큰 새였습니다. 부엉이 같았지만 훨씬 컸어요. 수리부엉이에요. 한도연이 말했어요. 색강생태공원 인근에 정착한 개체예요. 수리부엉이가 나무 위에 앉았습니다. 둥근 눈이 우리를 내려다봤어요. 전혀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엉이가 도시에서 살 수 있나요? 제이든이 물었습니다. 먹이가 충분하니까요. 한도연이 대답했어요. 주위 작은 새들이 많아졌거든요. 수리부엉이가 울음소리를 냈어요. 깊고 울림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멀리 퍼져나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릴 때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들었던 부엉이 소리. 조지아 숲속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와 똑같았어요. 이게 정말 서울 한복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심에서 지하철로 20분 거리예요. 한도연이 웃었어요.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어요. 갈대밭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수리부엉이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갔어요. 우아한 비행이었습니다. 도시의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이곳은 회복이 아니라 복원의 땅입니다. 한도연이 말했어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도록 만든 거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회복과 복원의 차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의 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건가요? 20년간의 노력이에요. 한도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하천 정비, 갈대숲 조성, 먹이사슬 복원. 그런데 왜 하필 이 동물들이 돌아왔을까요? 이들이 건강한 생태계의 지표니까요. 한도연이 설명했어요. 살기 사는 곳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갈대밭을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비췄어요. 공원엔 이른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런 동물들이 있는 걸 알까요? 제이든이 물었습니다. 대부분 모르죠. 한도연이 답했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거니까. 정말 그랬어요. 산책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곁에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는 걸 모른 채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연못 근처에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70대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새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지은 선생님이에요. 한도연이 소개했어요.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지금은 자원봉사 해설사로 활동하세요. 오지은 선생님이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네요. 우리 공원 어때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야생동물들이 도시에 사는 줄 몰랐어요. 오지은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50년 전에는 여기서 맹꽁이도 잡았어요. 맹꽁이요? 네. 한강 둔치에서 아이들과 함께요. 그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게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왔더군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5년 전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와 똑같았거든요. 사라진 생명에 대한 그리움. 언제 돌아왔나요? 5년 전쯤이요. 오지은 선생님이 웃었어요. 처음 울음소리 들었을 때 꿈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들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비 온 다음 날 밤이면 들려요. 저는 할아버지의 개구리 소리 파일이 떠올랐어요. 25년 전 조지아의 소리. 정말 그런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비가 온다는데요. 한도연이 말했어요. 내일 밤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는 공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평화로운 갈대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런 곳이 또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도연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엔 이런 곳이 10군데도 넘어요.
정말일까요? 서울 전체가 이런 생태 복원의 현장일까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아틀란타 본사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모리스 장과의 화상 통화였어요. 화면 속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수달과 살글 봤다고 모리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그것도 도시 한복판에서? 네, 직접 봤어요. 저는 제이든이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야생 개체들이 자연스럽게 서식하고 있었어요. 모리스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데이터인가 다큐인가? 모리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CNN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야.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몇 마리 동물 풀어놓고 촬영한 걸 수도 있어. 모리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의 이미지 메이킹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저는 답답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져와. 모리스가 명령했어요. 수치, 통계, 객관적 증거 말이야. 이미 WHO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데이터. 모리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수질, 공기질, 소음도. 정말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 화상통화가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본 것이 진짜였을까요? 정말 그냥 몇 마리 풀어놓은 게 아닐까요? 한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환경 측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수질이나 공기질 같은 걸요. 물론이죠. 한도연이 흔쾌히 대답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다음 날 우리는 한강수질검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소속 연구원들이 매일 수질을 측정하는 곳이었어요. 현재 한강 수질은 2급 수준이에요. 담당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20년 전 4급에서 크게 개선된 거죠. 2급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수달 같은 포유류도 충분해요. 실제로 현미경으로 한강물을 보여줬어요. 작은 생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플랑크톤, 조류, 각종 미생물들이요. 이게 먹이사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연구원이 말했어요. 이런 미생물이 많다는 건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이죠. 공기질도 측정해봤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었어요. 특별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음도도 확인했어요. 도시치곤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야생동물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정말 자연적으로 돌아온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절로 된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20년간의 체계적인 복원 작업이 있었거든요. 한도연이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강 종합정비사업, 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장 폐수처리, 생태복원 등등. 가장 중요한 건 인내였어요. 한도연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 있었어요. 급하게 결과를 내려 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기다렸나요? 수달이 돌아오는데 15년 걸렸어요. 한도연이 말했어요. 살근 10년, 저어새는 12년.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고요? 생태복원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한도연이 웃었어요. 마라톤이죠. 긴 호흡으로 가야 해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20년을 기다린다는 것.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노력한다는 것. 그날 오후 우리는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을 방문했어요.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습지였습니다. 정치의 중심과 한복판에 자연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기도 복원한 곳인가요? 제이든이 물었습니다. 네. 원래는 콘크리트 제방이었어요. 한도연이 설명했어요. 10년 전에 생태습지로 바꿨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이 드나드는 곳 바로 옆에서 새들이 살고 있다니요. 연못에는 다양한 조류가 있었습니다. 외가리, 백로, 물오리들이 평화롭게 물 위를 떠다녔어요. 저 새들도 야생인가요? 물론이죠.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한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 시민이 벤치에 앉아 새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0대 정도의 남성이었습니다. 스케치북에 새들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분은 매일 오세요. 한도연이 말했어요. 은퇴 후 취미로 조류 관찰을 시작하셨대요. 저는 그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새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요.
네. 매일 다른 새들이 와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계절마다 종류도 달라지고요. 언제부터 이런 새들이 왔나요? 5년 전쯤부터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처음엔 한두 마리였는데 점점 많아졌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됐어요. 당연한 일상. 그 말이 제게 울림을 줬어요. 야생동물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됐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모리스에게 다시 보고했어요. 환경 측정 결과와 현장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모리스의 답장은 차가웠어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증거를 가져다 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 자신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서울 전체가 이런 상태일까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도연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특별한 걸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전화 속 그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새로 발견된 종이에요. 새로 발견된 종이라고요? 무산쇠족제비예요. 한도연이 설명했어요. 한강 하구 시암리 습지에서 포착됐어요. 무산쇠족제비. 이름도 생소한 동물이었어요. 어떤 동물인가요? 아주 작은 족제비예요. 멸종위기종이고요. 한도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세계 대도시 중에서 도심 30분 거리에 서식하는 건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둘러 시암리 습지로 향했습니다. 한강 하구 쪽이었어요. 서울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습지에 도착하니 이미 연구진들이 와 있었어요.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와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드론과 관측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발견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태 모니터링 중에 우연히요. 교수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들쥐인 줄 알았어요. 확실한 건가요? DNA 분석까지 마쳤어요. 교수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틀림없이 무산쇠족제비예요. 우리는 습지 가장자리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갯벌과 갈대가 만나는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저기 보세요. 대학원생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흙탕물 틈 사이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쥐보다 조금 큰 정도였어요. 족제비 특유의 길쭉한 몸이었어요. 털색은 갈색이었고 눈은 작고 동그랬습니다. 흙을 파며 뭔가를 찾는 듯 했어요. 저게 무산쇠족제비군요. 교수가 속삭였어요. 아주 귀한 장면이에요. 제이든이 망원 렌즈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무음 모드였어요. 무산쇠족제비가 고개를 들었어요. 작은 눈동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금빛이었어요. 먹이를 찾는 거예요. 교수가 설명했어요. 벌레나 작은 갑각류를 잡아먹어요. 정말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서울 근처에서 이런 희귀한 동물을 볼 수 있다니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교수가 대답했어요. 서식지 흔적을 보면 몇 년은 된 듯해요. 그럼 우리가 몰랐던 거네요? 네. 워낙 조심스러운 동물이라 발견하기 어려워요. 무산쇠족제비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헤엄을 칠 줄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잠수했다가 다시 나왔어요. 입에 뭔가 물고 있었어요. 작은 새우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 새우도 여기서 사는 건가요? 제이든이 물었습니다. 네. 기수역에 사는 종이에요. 교수가 설명했어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곳에서만 살죠. 기수역.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특별한 환경이었어요.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서울에 있다는 게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강하구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예요. 한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랬어요. 습지 위로 다양한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새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였어요. 무산쇠족제비는 30분 정도 더 모습을 보여줬어요. 먹이를 잡고 몸단장을 하고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이 발견이 왜 중요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시 생태계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수가 설명했어요. 최상위 포식자부터 최하위 먹이까지 다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태 피라미드가 완성됐다는 거군요. 맞아요. 건강한 생태계의 증거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물 목격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복원됐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정말 서울이 생태 복원에 성공한 걸까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걸까요? 모리스에게 오늘의 발견을 보고했습니다. 무산 쇠족제비 영상과 전문가 인터뷰를 첨부했어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흥미롭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걸까요? 하지만 저 자신도 아직 100%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복원된 걸까요? 아니면 특별히 관리되는 일부 지역만 그런 걸까요? 내일은 더 큰 증거를 찾아야겠어요. 서울 생태복원의 진짜 실체를 말이에요. 넷째 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한도연이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한강하구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걸 보게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시암리 갯벌로 향했습니다. 썰물대라 넓은 갯벌이 드러나 있었어요. 새벽 안개가 물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어새 번식지예요. 한도연이 설명했어요. 세계 개체수의 20%가 이곳에 몰려요. 20%라고요? 전 세계 저어새의 5분의 1이 서울 근처에 산다는 건가요? 갯벌 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이었어요. 간조라 물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한도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멀리 갯벌 위에 하얀 점들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이 가니 새들이었어요. 아주 많은 새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어새였어요. 정말 많은 저어새들이 갯벌 위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제이든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저어새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갯벌을 훑고 있었어요. 넓적한 부리로 물속을 저으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다른 새들도 보였어요. 노랑부리백로가 우아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목이 긴 큰 고니도 몇 마리 보였어요. 이게 다 야생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물론이죠.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한도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갈대밭에서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가지 음색이 섞인 복잡한 소리였습니다. 팔색조예요. 한도연이 귀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깃털이 7가지 색깔이라 팔색조라고 불러요. 팔색조가 갈대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새였습니다. 초록, 파랑, 갈색이 어우러진 깃털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게 서울 한복판이라고요? 제이든이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서울 중심에서 1시간 거리예요. 한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새 한 마리가 우리 가까이 다가왔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제가 말했어요. 여기선 사람들이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요. 한도연이 설명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관계가 형성된 거죠. 정말 신기했어요. 야생동물이 인간을 신뢰한다는 것.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 큰 고니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랐어요.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날개 펼친 길이가 2미터는 넘어 보였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며 우아하게 비행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다른 고니들도 날아올랐어요. 마치 편대 비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고니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이든이 물었어요. 시베리아에서 월동차 온 거예요. 한도연이 대답했어요. 매년 겨울이면 이곳으로 와요. 시베리아에서 서울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이곳을 찾는다는 것. 이곳이 그들에게는 안전한 휴식처인 거였어요.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본 철새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많은 새들이 함께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서울이 더 특별한 건일까요? 노랑부리백로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긴 부리로 날름 삼키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냥이었어요. 먹이가 충분한가 보네요.
제가 말했어요. 갯벌 생태계가 건강하니까요. 한도연이 설명했어요. 물고기, 조개, 깨, 갯지렁이까지 다양해요. 정말 그랬어요. 갯벌을 자세히 보니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었습니다. 깨나 갯지렁이가 만든 구멍들이었어요. 20년 전에는 어땠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도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죽은 갯벌이었어요. 새 한 마리 없었죠.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건가요? 끈기였어요. 한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거죠. 저는 25년 전 조지아의 개울가가 떠올랐어요. 그곳도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면 말이에요. 저어새들이 하나둘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디론가 이동하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새들로 가득 찼어요. 이런 광경을 매일 볼 수 있나요? 제이든이 물었어요. 계절마다 달라져요. 한도현이 대답했어요. 지금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기예요. 우리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새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한도현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 자연스러운 복원의 결과일까요? 5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갔어요.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맹금류를 볼 수 있어요. 한도연이 말했어요. 도심에서 사냥하는 모습이죠. 정말일까요? 도시 한복판에서 맹금류가 사냥을 한다고요? 공원에 도착하니 전망대가 있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이었습니다. 주변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한도연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큰 새 한 마리가 고층 빌딩 사이를 날고 있었습니다. 날개 폭이 엄청났어요.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흰 꼬리술이에요. 한도연이 설명했어요. 천연기념물 330호 1급 멸종위기종이죠. 흰 꼬리수리가 도심을 나는 장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수리가 빌딩 옥상에 앉았습니다.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도시를 내려다보는 왕자 같았습니다. 도시의 둥지를 트는 맹금류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어요. 한도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다른 새가 나타났어요. 훨씬 작았지만 빠른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황조롱이었어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하강했습니다. 비둘기를 추격하고 있었어요. 와, 실제 사냥 장면이네요. 제이든이 흥분해서 카메라를 들었어요. 황조롱이의 사냥은 순식간이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발톱으로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나무로 날아가 먹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한도연이 말했어요. 도시 안에서도 먹이 사슬이 완성된 거죠. 정말 놀라웠어요. 인공적인 도시 환경에서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니요. 또 다른 맹금류가 나타났어요. 참수리였습니다. 흰 꼬리수리보다도 더 컸어요. 참수리가 한강 위를 선회했습니다. 물고기를 노리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급강하했습니다. 물 위를 스치며 발톱으로 물고기를 낚아채는 모습이었어요. 완벽한 사냥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 위를 다시 맹금류가 나는 장면을.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제가 찍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이든도 마찬가지였어요. 카메라를 내리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찍을 자격이 없어요. 제이든이 중얼거렸어요. 그냥 바라봐야죠. 정말 그랬어요. 이 순간은 카메라에 담기보다는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흰 꼬리수리가 다시 날아올랐어요. 빌딩들 사이를 웅장하게 가로질렀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어우러진 모습이 장엄했어요. 이게 서울 생태복원의 상징이에요. 한도연이 말했어요. 최상위 포식자가 돌아왔다는 건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이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생태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맹금류가 살 수 있다는 건 그 아래 모든 단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한도연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조지아 할아버지 농장에서 본 매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녔었죠. 하지만 개발과 함께 사라져갔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사라진 곳에서도요. 한도연이 저를 돌아봤어요. 물론이죠. 환경만 조성되면 돌아와요. 확신하세요? 서울이 증명했잖아요. 한도연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때 작은 새 한 마리가 우리 근처로 날아왔어요. 참새였어요. 아주 평범한 참새였지만 왠지 반가웠습니다. 참새도 돌아왔네요. 제이든이 웃으며 말했어요. 참새가 많아진 건 좋은 신호예요. 한도연이 설명했어요. 곤충이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참새가 땅에서 뭔가를 쪼고 있었습니다.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는 것 같았어요. 생태계의 모든 고리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벌레가 있으니 참새가 있고 참새가 있으니 맹금류도 있는 거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맹금류들이 하나둘 자신들의 잠자리로 향했습니다. 하루의 사냥을 마치는 시간이었어요. 내일은 뭘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도연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퍼즐 조각이요?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그 소리.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아버지의 개구리 소리를 말하는 건가요? 정말 서울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밤이었어요. 한도연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오늘 밤이면 들을 수 있어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그 소리를요. 우리는 다시 한강하구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어둠이 깔린 습지였어요. 비냄새가 진한 공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걸어주세요. 한도연이 속삭였어요. 갈대밭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밑이 질척거렸어요. 비가 내려 땅이 촉촉했습니다. 여기서 들어보세요. 한도연이 멈춰 섰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와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개골개골. 개구리 소리였어요. 정말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맹꽁이에요. 한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소리도 섞였어요. 더 높은 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수원 청개구리예요. 한도연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20년 전에 사라졌다고 기록된 소리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25년 전 할아버지와 함께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조지아 개울가에서 들려오던 그 울음소리였어요. 개골개골, 맴맴, 띠리리리. 각기 다른 음색이 어우러져 자연의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며 멀리 퍼져나가는 소리였어요. 이게 정말 서울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제이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네. 도심에서 30분 거리예요. 한도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준 개구리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풍부했어요. 사라졌던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들었던 겁니다. 한도연이 말했어요. 환경이 회복되니 다시 울기 시작한 거죠.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할아버지의 개구리 소리와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25년 전 조지아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울의 소리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똑같네요. 제이든이 놀라서 말했어요. 자연의 소리는 어디나 같아요. 한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건강한 생태계의 소리거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25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소리.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울음소리. 할아버지께서 들으셨다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는 목이 메인 채 말했어요. 개구리들의 합창이 계속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축제 같았어요. 이 소리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었어요. 15년이요. 한도연이 대답했어요. 수질이 개선되고 서식지가 복원되고 먹이사슬이 회복되기까지. 15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들었죠. 한도연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믿었어요. 생명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조지아의 그 개울가를 다시 떠올렸어요. 25년 전 사라져간 그 소리들을요.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 고향에서도 가능할까요? 저는 간절하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한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울이 증명했잖아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마치 우리 대화를 듣고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제이든이 카메라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촬영할 게 아니에요. 제이든이 속삭였어요. 그냥 들어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 순간은 기록보다는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기억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1시간 넘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개구리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 불렀습니다. 생명의 찬가였어요. 우린 이 도시에서 많은 걸 잃었어요. 저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건 다시 돌아오기도 하네요.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요. 서울은 정말로 생태복원에 성공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아틀란타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 소리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할아버지의 개구리 소리와 함께요. 생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그걸 증명했어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요.